마지막 토론에서 오세훈이 거짓말을 엄청 네, 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내곡동뿐만이 아니야. 일단 파이시티 문제 관련해 갖고 네. 파이시티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기억이 날 것도 같다 이런 식으로 아, 제목은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파이시티는 내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부산에 LCT가 있다면 서울에 파이시티가 있었어. 그 파이시티로 처벌받은 사람이 지금 오세훈 비서실장이에요. 강철원이라는 사람인가요? 근데 그 파이시티와 관련해선 빼박 증거가 2개 나왔어요. 하나는 더 CBS TV라는 곳에서 오세훈 시장 파이시티 직접 챙겨 이런 동영상 보셨죠? 2012년 5월 9일에 CBS 뉴스가 냈던 보도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네. 이 제목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오세훈 전 시장도 파이시티 직접 챙겨. 2012? 2008년 것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온 게 네. 2012년에 나온 뉴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답변한 건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른 척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는 좀 뒤가 구릴 때. 네, 뒤가 구리기 때문에 아예 모른 척하는. 내곡동하고 똑같은 스킬을 구사하더라고. 이 문제가 있었고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게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입니다. 2009년 11월 달이었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파이시티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 자기가 본인이 직접 챙겼던 사업인데도 내곡동하고 똑같은 구조 속에 거짓말을 왜 하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게 근데 얼굴에 오세훈 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토론 보면은 굉장히 비열해 보이지 않아요? 어떤 그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공격적이고 방어적이어서 이 사람이 진짜로 거짓말한다고 느낄 정도의 인상이 보이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그 경의선 숲길 만든 것도요. 그거 보면은 내가 봤을 때도 정청래 의원이 완전 빡칠 것 같아요. 경의선 숲길 사업에 전혀 숟가락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오세훈이가 저거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그거 실제로 노력한 사람이 정청래 의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죽 화가 났으면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정청래 의원님이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뭔가 좀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 계속 말 끊고 그거 제가 한 겁니다. 계속 이러고 뭔가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 다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진짜 옛날 시대에 사는구나 저는 이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라든지 그러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SNS를 통해서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이제 시민들한테 도달되는지를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뭐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에 있어서 그런지 예전에 이런 거 숨기려면 충분히 숨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도 안 하게 하면 언론만 장악하면 된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저런 구시대적인 사람들이 이번에 제대로 내일 투표를 통해서 차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따오는 국비가 있고 거기에 시랑 뭔가 맞아떨어지면 시비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이 주도를 해서 만든 사업이야. 굳이 오세훈이 숟가락을 얹자면 자기 재임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거 빼고는 어떤 노력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선거운동하다가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그 남산에 자전거 길인가 뭔가 그런 거짓말 있었죠. 자전거 길 없는데. 그때 성지순례 많이 왔죠 그때. 네. 그리고 그 토론에서 물어봐요. 박영수 후보가 본인 재임 시절에 서울시 부채가 얼마나 늘었냐고. 그러니까 오세훈이 4조 늘었다고 또 거짓말합니다. 그게 한 20조죠? 통합 20조고 시 공사 그 밑에 산하기관까지 합쳐서. 그 기간 뭐 합치면 오세훈이 실제로 순수하게 서울시 부채가 7조가 늘어난 거예요. 재임 기간에. 근데 자기가 4조 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끝마다 박원순 시장이 어땠다, 박원순 시장이 어땠다 이거 정말 비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어서 그런 건데 세빛둥둥섬의 적자가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문을 안 열어가지고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2011년 완공한 세빛둥둥섬 개장이 늦어진 이유는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세빛둥둥섬 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플로섬이 2010년 말 보증금 97억 원, 월 임대료 10억 8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R 1014에
CR1014의 전체 시설을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시설 운영사인 CR1014 대표 정아무개 씨가 세빛 둥둥섬 조성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서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2년 구속돼가지고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었어요. 그래서 플로섬의 대주주인 효성이 운영을 직접 맡기로 하면서 2014년에야 개장할 수 있었던 거를 박원순 시장이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적자가 높아졌다. 이 정도 되면 은 토론이 왜 필요해요? 이거 다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이게 언론 믿고 그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왜 그 얘기 중에 계속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이 국장 정결이란 주장하면서 법조문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아니거든요.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제8조에 주민 공람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협의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아주 경미한 사안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몇십만 평 푸는 건 경미한 사안일 수가 없거든요.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 민주당 일부 지지자한테 박원순 시장이 비판받았던 지점이 그거예요. 그린벨트 막고 있다고. 그거 풀어서 공급을 막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풀어주고 있다고. 그만큼 시장들한테 특히 서울 같은 그 대도시는 그린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럼요. 그 그린벨트는 이게 애초부터 그린벨트 지정이 합리적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박정희 시대에 국토의 몇 프로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뭉텅뭉텅.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박정희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그린벨트 지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환경이 유지되는 게 그때 불도저로 그린벨트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린벨트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에게 이 땅이 그린벨트 해제되고 안 되고는 정말 재산상에 너무너무 그 큰 일인 거죠. 네. 선진국일수록 환경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강을 가거나 하천을 가보면 물이 맑으면 진짜 선진국인 거예요. 잠깐 졸부로 돈을 벌어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강남에다가 건물 생기면서 돈 버는 그런 거랑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시민의식, 환경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어떤 모범이랄까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건데 어쨌건 지금 오세훈 씨가 서울시 의원들도 나선 거 아닙니까? 서울시 의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세훈 재임 시절의 것들을 이제 네. 서울시 의회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세훈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선되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1년 동안 싸워야 될 문제일 거예요. 오세훈 입장에서는. 출석률 얘기가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젊잖아요. 최대한 그 선거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는데 오세훈 후보 일가의 내곡동 토지 측량 경위 및 개발 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2007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지구 사찰 여부,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 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이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열어가지고 진상조사하겠다 이러는 건데 오세훈 당선되더라도 서울시 의회랑 싸우느라고 임기 또 사퇴하게 된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오늘 논란은 그런 거야. 사실은 오세훈이 내곡동에 갔냐 안 갔냐 이 정도 되면은 간 건 확실해요. 이걸 이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선거에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오세훈이 흰 구두 신었냐 검은 구두 신었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근데 뉴스공장 등과의 인터뷰에서는 흰색이라는 게 언급이 안 돼. 바지가 흰색이고. 근데 한겨레 인터뷰에서 말이 좀 샜는지 모르겠지만 구두가 흰색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그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건 한겨레가 지금 정정했잖아요. 네. 바로 그렇기 바로 때문에 잡았죠?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 관점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오세훈이 그 구두를 신은 사진. 그 사진이 공개가 됐죠 오늘. 아니 근데 그게 그 사진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백색 구두라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조선일보죠 그것도. 네,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그 메시지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스킬. 네. 저쪽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공작이어서 믿을 게 못 돼.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오세훈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국산구두라고 그랬어요 오늘. 페라가모 아니라 그랬어. 그 페라가모인지 아닌지를 저는 아주 그 식변에 내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해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 웃긴 게요. 페라가모가 여러 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켤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혀 각자 다른 사람들이 오세훈을 봤다고 하는 증언들이 5-6명 나왔다면 더군다나 오세훈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처남이 갔다고 했는데 처남이 거기에 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경희대 행사에 하루 종일 있었다는 게 사진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잖아. 그럼 오세훈은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흰 구두냐 검은 구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한 메신저들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 쪽으로 조선일보 등이 계속 선동을 하고 있죠 지금. 아 그리고 큰 처남이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인을 큰 처남이 안 한 것에서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 장인이라는 분이 법적으로 장인이었는지가 확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오세훈이 법적인 건 아니고 사실혼 관계 비슷하게 얘기한 게 나온대요.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법적인 권한이 있는 처남이 갔는데 장인이 사인하는 거는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아들이 갔는데 왜 장인이 사인을 해요? 그것도 그 장인이 의붓 장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처남이 갔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 식당 생태탕 집 안고물 식당 아들이나 거기 주인이셨던 분은 계속해서 우리 말이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네. 나온 게 아니에요. 저번에 측량할 때 측량 팀장 경작이 있는 그런 분들이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맞다. 오세훈 본 게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KBS고요. 측량 팀장도 그랬고 그 점유 경작자도 그랬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불법 경작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불법 경작자와의 분쟁 때문에 측량하게 됐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분쟁이 없었다는 거고 불법 경작자라는 게 없어요. 점유 경작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 거고 이게 그 땅을 점유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게 농사 짓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경작자분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 나를 고소해라. 그러니까 고소하면 추가적으로 경작자 2명인가 더 있다. 증언할 네, 사람. 네.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뭐 3인 선고 타령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세훈이 직접 못하고 선거팀이 뭐 고발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무고죄를 피해가는 그런 스킬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그 새날의 그 방송 그 썸네일 중에 하나가 핵심은 내부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냐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는 거짓말, 말 바꾸기. 그 이유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왜 거짓말해요? 무엇인가를 감추고 싶을 때 하잖아요. 그 무엇인가 감추고 싶은 게 뭐였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날짜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전에 증량하고. 2005년 6월 22일 날 SH가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9일 전인 2005년 6월 13일 날 오세훈 처가가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또 하필 그때 오랫동안 내버려뒀던 땅을 하필 그때 측량한 건 저는 이건 합리적 의심이죠. 그 처가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건 충분하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친하잖아요. 친이잖아요, 이분. 후계자죠, 후계자. 네. 자기가 서울시장 하다가 대통령으로 가면 나랑 결이 다른 사람이 시장으로 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져요. 자기 비리를 까발릴 수도 있고 사업이 연속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꽂는 거죠.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 네. 자, 어쨌건 지금 오세훈 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나는 오세훈이 아니다만 남은 정도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거짓말을 갖고 저는 그래서 그 KBS의 그 첩보도 있잖아요. 오세훈이 왔었다. 그 첩보도가 저는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게 KBS 보도였다는 게 중요하죠. 공영방송이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관심 없는 사람도 다 안다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더라고. 근데 이번 선거는 투표율 50%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투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을 빼고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다고 하는 언론의 선동에 속아서 국민의 힘을 찍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애초에 국민의 힘을 찍었던 결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들과 지금 민주시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오세훈만큼은 시장 되게 하지 말자라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 결과를 까보면 굉장히 경악스러울 거다. 참 그렇게 봐요. 근데 이 흐름에서 이게 선거의 결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흐름이 감지됐어요. 저는 그 위험한 흐름의 감지의 결정판을 윤석열의 등장으로 봐요. 윤석열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LH 건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하게 장모가 비슷한 거죠? 투기예요. 근데 그건 또 투기 아니래요. 그 농지를 사서 일부를 이제 전용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어떤 모습이 확 보이냐면 이거는 신검언 유착이 다시 등장하면서 기득권이 총결집을 하고 있구나. 그 중심이 윤석열로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재보궐이요. 임기가 사실상의 임기는 7, 8개월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 6월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전부터는 그 선거 준비 다 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래서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돼요, 사실상. 이 선거가 이렇게까지 막 국민의힘과 언론에 의해서 키워지는 그 배경에는 저는 그런 기득권의 총결집 공세, 이런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걸 느끼신 거죠, 시민들께서. 그래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나온 거예요. 네. 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세훈 찍으러 가자 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한 SNS나 1인 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정보들이 오히려 KBS 9시 뉴스보다 더 빨리 전달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 선거는 어찌됐건 박빙 선거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도 언론대 1인 미디어에 이건 정말 첨예한 대결. 네, 알겠습니다. 자, 생태탕집 아드님이 나는 흰색 로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 보도도 지금 좀 전에 나왔다 말씀드리고요. 바로 잡습니다가 나왔어요. 네, 네, 여기까지 연결해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